아 그런가요? 사이코 매스요? 아니야. 아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일단 동현이 사진을 올려야겠다. 아 너무 웃긴다. 치킨 추천해달라네. 뭐라고? 시연이가 치킨 추천해달래요. 아 이렇게 맑은 거 싶어서. 치킨이요? 네. 야, 맑은 거 싶어서. 맛있는- 맞지? 치킨가 있어. 왜? 왜 불러? 자 봅시다. 불러. 자 요렇게 핵이 있고요. 짜잔. 야, 얘는 내 스토리 봐봐. 요렇게 자 지금 전자가 몇 내 개? 스토리 봐봐. 전자가 몇 개? 한 개. 전자가 한 개죠. 전자가 한 개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뭐였죠? 하이드로제닉. 하이드로제닉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 전자의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뭐라고 했어요? 그거. 파동함수요. 파동함수라고 했죠. 오 아니. 시현이 이것만 했는데 갑자기 맞춘다고. 그래서 그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psi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럼 이제 이 파동함수가 당연히 그 몇 차원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바로 이 원자라고 하는 건 몇 차원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3차원의 전자고요. 3차원에 존재하는 물질인지라 전자의 좌표를 이렇게 x, y, z 세 개의 저 변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x, y 좌표를 무슨 좌표라고 하죠?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라고 하는데 직교좌표계는 그 계산하기가 뭐하다고 하죠? 까다로워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를 자, 이런 식으로 r, 시타, 파이의 무슨 좌표계? 원자명 좌표계. 이런 거 무슨 좌표계? 극좌. 극좌표계. 이렇게 극좌표계로 바꾼다고 했어요. 자, 이때 r의 의미는 반지름. 거리. 그렇죠. 핵에서 전자까지 요 거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시타는 위도. 위도. 어느 축에서 위도? X축. Z축에서 위도. X축에서 위도. 그래서 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 0에서 파이까지 알겠죠? 그 다음 요 파이는 의미가? 경도. 경도. 어느 축에서? X축. X축에서. 그래서 변역이 0부터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 3차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렇게 요런 테크닉을. 좌표 변환. 변환. 이걸 바로 좌표 변환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변수 분리라고 하는 테크닉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가 인수분해 된다고 가정했어요? 세타 부사이랑. 바로 그렇죠. 바로 거리 변수하고 방향 변수가 서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때 얘를 짜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거리 변수인 부분과 시타 파이의 방향 변수인 두 부분으로 정확한 곱하기, 그냥 곱하기 인수분해가 되는 함수꼴이다 라고 가정하는 테크닉을 변수분리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직관도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때 이름이 이 R 부분 이름이 뭐였죠?
R 부분 이름이 뭐죠? 이 단어를 다 외워야 돼요. R 부분 이름이 뭐였어요? 레디아. 그렇죠. 바로 radial 아잘 읽네. part라고 했죠. 우리말 번역은 방사. 방사상 부분, 뭐 방사상 함수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상 부분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방사상 함수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그래요. 자, 반면에 이 시타하고 파이로 돼 있는 부분은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앵귤러 파트. 그렇죠. 이 부분은 angular part라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각부. 각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변수 분리된 이 녀석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슈레딩거.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슈레딩거 파동 방식 꼴이 이런 꼴이었는데 이때 요거 이름이 해밀토니안. 그렇죠. 바로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라고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네, 그래서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로 파동함수랑 연산을 하면 이때 나오는 요 E의 의미가 뭐였어요? E가 뭐였어요? 역학적. 얘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꼴로 그냥 그 체계 전체를 표현하는 역학을 슈레딩거의 파동방정 역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때 주어져 있는 요 파동함수 파이에다가 요 레디얼 파트, 앵글러 파트를 같이 뿅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해밀토니안에다가 레디얼 파트에 앵글러 파트 연산을 해주면 다시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딱 그냥 숫자 곱하기로 다시 레디얼 파트와 앵글러 파트로 딱 돌아오는 이런 결과에 수식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냥 다 펼쳐져 있다고 했었죠. 네. 자, 구체적으로 저 방정식까지 풀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열심히 풀었다고 치자.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만 살펴본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저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중 뭐 먼저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앵귤러 파트. 어떤 수학적인 이유 때문에 둘 중에 첫 번째 1 y 요 앵귤러 파트 먼저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슈레딩거가 만들어 놓은 이 파동 방정식이라는 개념 있죠. 그 전에 수학자들이 이제 앵귤러 파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함수를 미리 구해놨었어요. 미리 수학자들을 구해놔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슈레딩거가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앵귤러 파트에 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함수에서 앵귤러 파트를 분리하면 나머지를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역사적으로는 그랬던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가 천재적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이 그 기본적인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 앵귤러 파트를 먼저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디 있다 그랬쇼? 그 결과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 발표 1. 바로 걔가 표 1에 나와 있다고 했었죠. 예?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 그래서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1에 제시된 결과들을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서 꺼내다가 쓰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모든 앵귤러 파트는 다음 성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앵귤러 파트가 어쨌거나 변수가 니기하고 누기라고 그랬어요? 변수가 니기하고 니기라고 그랬어요? 세타하고 차. 바로 세타하고
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을 크기를 찾아가지고 제곱, 알겠죠? 크기를 찾아가지고 제곱. 그런 다음 여기다가 사인 시타를 곱한 채로 요것만 따로 시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자, 시타는 변역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라고 했어요? 0에서 파이. 바로 시타는 변역이 0에서 파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위도, 경도 뭐? 위도. 그래서 이 적분이 끝난 결과를, 그러면 시타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버리니까 시타 변수는 살아남겠어요? 시타 변수는 싹 없어지겠어요? 시타 변수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정적분 해버리면 그 변수는 없어지죠. 숫자로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변수만 남겠어요? 파이 변수만 남겠죠. 그 파이 변수만 다시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약분을 하면 이게 항상 뭐가 나온다? 이게 1이 된다. 저런 성격을 모든 앵귤러 파트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겠죠? 네. 저걸 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1이 되어 나오는 이 원리를 뭐라고 했죠? 1이 만족돼야 되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죠? 유화. 그렇지. 정규화였습니다. 이거 한글 말하는 거 맞지? 자, 정규화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노멀리제이션. 그렇죠. 노멀리제이션. 역시 영어 공부. 역시 왕자. 이한이 다음 왕자. 좋아요. 어떤데 이한이? 좋습니다. 자, 와서 쓰십시오. 도현이 영어 9급이라고요? 영어 9급이라고요? 9급 영어 9급이라며. 아니 저희 그거야. 사회가 그거인데. 아, 사회가 9급이라고요? 네. 갑자기 무슨 사회가요? 네. 아, 저는 국어가 국어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래요? 쌤, 예. 그 사회는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9등급 말하는 거 맞죠? 예. 아, 9등급. 아니, 어떻게 9등급이 쌤, 그러지 마세요. 그냥 9등급 1등이에요. 예? 9등급 1등. 그게 무슨 말이에요? 9등급 안에 선생님 중에서 왜 1등이에요? 누가요? 이한이가. 상가 국어 70등급. 오, 잘했네. 아, 그래요? 저희는 80등. 아니 무슨 나 79등이라고. 400. 오. 80등. 아, 어떻게 국어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국어가? 알겠습니다. 네. 왜? 응? 그래도 이런 또 아니 어차피 근데 그 치는 건 똑같다 했죠. 한명 자퇴하고 휴학하고. 아, 맞네. 아 맞네. 그래도 이 친구잖아요. 아 맞지. 아니 내 뒤에서 진짜. 자, 그리하여 이한이 헛된 희망 갖지 마라.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앵귤러 파트가 표 1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것만 있다 그랬어요? 더 많다 그랬어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앵귤러 파트가 무한개 있는데 그 무한개 있는 앵귤러 파트가 막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렇게 존재의 규칙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바로 이 앵귤러 파트가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그 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고요? 수학자들이 뭐라고 부르고? 수학자들? 경계 조건. 바로 얘를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했죠. 와, 김이한이 뭔데? 근하. 오. 무슨 소리가 멋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경계 조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조건을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양자.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양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퀀텀 넘버라고 썼죠.
그래서 표 1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앵귤러 파트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이 양자수라 불리우고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죠? 네. 그러면서 첫 번째 1. 자, 어떤 양자수가 있다고 했어요? 방위 양자수. 바로 첫 번째 앵귤러 모먼텀 퀀텀 넘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번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 운동량. 바로 각 운동량 양자수라 하기도 하고 방위 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 시대 땐 부양자수라고 하기도 했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표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L 알파벳 L로 표현됐었고요. 그래서 얘 규칙은 0, 1, 2, 3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관습적으로다가 0일 때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S. S. 1일 때는요? P. P. 나 모른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D. D. 그 다음에 3일 때는 F. 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F, G, H, I, J, K, L, M,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순서를 붙이면 되지만 별 필요 있다, 별 필요 없다? 없다. 별 필요 없다고 했죠. SP까지 간다. 다음엔 D까지 간다. 네, 그래서 그 수능에서는 SP까지 나오고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SPD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표현을 기억해라. 그 다음 또 하나의 규칙이 있다고 했죠. 뭐? 자기 양자수. 바로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매그네틱 퀀텀 넘버를 표기할 때 ML로 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마이너스 L부터 한 칸씩 증가시켜서 L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이 표기 자체에서부터 매그네틱 퀀텀 넘버는 누구에 종속돼 있어요? L. 바로 여기에 있는 저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에 바로 종속이 돼 있죠. 그래서 L이 결정되면 ML이 따라서 결정이 된다. 거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흐름을 잘 기억해야 돼. 그치?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후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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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성하다 얘기하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쌤 잠시만요. 필기할 시간 줘요. 예, 쓰십시오. 네. 아유, 또 이제 오늘 무슨 재밌는 태풍 영화 끝나니까 뭐 태풍 끝나니까 바로 또 덥네요. 쌤 오늘은 재밌는 영화 없냐고요? 글쎄요. 글쎄요. 뭐 아니 제가 질문한 거 그냥 바로 그냥 글쎄요. 뭐 모르겠네요. 네, 뭐. 아니 미션 임파서블 재밌었어요. 최근에 본 것 중에. 최근에 본 영화 그거요. 네. 본 사람? 나만 봤구나. 되게 재밌던데. 밀수 봤어요 밀수? 못 봤어요. 어때요? 우리 저안 봤어요. 지하에. 그래요? 예, 새로 나온 영화. 엄청 잔인하대. 네, 엄청까지 잘하지 않아. 아니 지하에 말하니까 어떤 남자 두 명이 다 바다에 빠지는데 그게 그대로 배 모터에 들어가서 몸이 갈려서 피나까지 나온다. 내가 몸에서 갈림이 안 나오거든. 그냥 피가 부욱 뜨겠죠, 뭐. 네, 피한 부. 네, 뭐 그런 거 그래요. 잔인하다 이거. 안 잔인하다. 그냥 뭐칼삭 해가지고 피 천안 그거 나온대. 그것도 나온대. 칼빵 맞는 거 나오면. 단검 나온다 단검. 볼만해요? 일본도 나오고 싶어. 재밌어요? 네, 약간 초반 15분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약간 이제 주인공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부터 약간 좀 재밌어져요. 그래요? 형님. 누가 주인공인데요? 네. 아니야. 지하에 나 내일 보러 간다고. 아니 근데 그거 애초에 딱 끼임새 했다는데. 주인공이 누군데요? 조인성이에요? 아니요. 조인성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네. 어. 약간 악역이에요. 조인성이 악역이에요? 네, 연기 완전 잘하는 사람 기다려. 엄청 악역. 엄정아요. 엄정화 주인공이라고? 엄정아랑 김혜수 이렇게 둘이서. 지한이. 약간 그 여자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박정민이가 그 사람 연기 엄청 잘하잖아. 잘하죠. 여자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자, 보자. 그 TV 있다가 그거 그냥 어? 영상 자체인데 네? 아니 TV 키 안 좋은 게 그거 그냥 지가 녹화한 거 그냥 넣어놨다. 아니 그거 신거 아 그래? 신거 자, 봅시다. 자, 지운다. 지운다. 옛날 영상을 봐. 지우사. 혼난 보려고 그거.
지운다. 의미 없어 들어가네. 나는 넷플릭스랑 이런 거, 난 불법적인 않고 합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돈 주고 OTT 사이트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그냥 킨거 아니야? 와. 수익이 안 좋다. 누구 TV가 잘 크니까. 경기랑 보니까 나오는데. 욕하는 진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원래 표현은 앵귤러 노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각마디라고 합니다. 각마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예정입니다. 야안 나오면 갈래요. 어? 안 나오면. 500원. 아니 강한데 이걸. 500? 500원. 아 500? 자, 그래서 이 각마디. 자, 그럼 이 각마디 이 뭐냐? 얘는 y 콜 0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앵귤러 모멘텀 저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를 그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조건을 앵귤러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앵귤러 파트는 누구의 일부예요? 앵귤러 파트는 누구의 일부예요? 앵귤러 파트는 어떤 함수의 일부예요? 어떤 함수의 부분이에요? 앵귤러 파트는 어떤 함수의 부분이에요? 저 앵귤러 파트는 어떤 함수의 부분이냐고요? 파동 함수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이 되면 그렇죠. 얘도 0이 될 거고요. 김현 이렇게 잘하는데. 맞죠? 쟤도 0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귀엽다. 이거도 0이 되겠죠. 얘 이름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오 김지환. 시현이 눈빛이 달라졌다. 근데 시현이 근데 여기서 연락. 그래서 파동 함수도 0이 되고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도 0이 되기 때문에 저런 조건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전자를 발견할 수 없겠어요?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1.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그게 전자 발견 확률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적분 영역이 전체 적분 영역이 되면 그게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1이 되는 건데 0 적분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전자 발견 확률이 0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앵귤러 노드는 결국 뭐가 된다? 원자 핵. 네, 전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거를 앵귤러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앵귤러 노드는 두 번째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계곡면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개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개자가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뚱 뚫려 있는 이런 면의 형태로 항상 저 앵귤러 노드는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앵귤러 노드는 또 재미있는 게 항상 몇 개만 존재하냐면 항상 L개가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앵귤러 파트에 정해져 있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경우는 앵귤러 노드가 몇 개 있는 거라고요? 0개 있고요. 저기에 있는 그 L 값이 1이면 앵귤러 노드가 1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L이 2면 앵귤러 노드가 무조건 2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앵귤러 노드를 규정하는 가군동량 양자수 자체가 앵귤러 노드의 개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찾으세요. 뭐를? 동그라미를 L이 1 and ML이 0 인 함수를 표 1에서 찾으세요. 시작. 찾으세요. 빨리 찾아요. 찾아서 나한테 불러요. 찾아서 나한테 불러요. 두 번째 응. 표 1에 있잖아요. 표 1에 찾으라고. 표 1에. 자, 찾아서 나한테 불러요. 뭐야? 코사인 세타. 자, 뭐냐면 얘는 이럴 경우 1, 0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인데 1, 0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앞에 써 있는 숫자는 각운동량 양자수고요. 뒤에 써 있는 숫자는 뭐겠어요? 뒤에 써 있는 숫자는 뭐겠어요? ML 바로 ML 자기 양자수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y10이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을걸요? 짜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저렇게. 네. 저랑 이한이랑 화요일날 같이 워터파크 가실래요? 뭐라고요? 저랑 이한이랑 화요일날 같이 워터파크. 아니 근데 왜 하필 둘이만 가요? 아니 지한이가 응. 아니 몰라. 아니 지한이 원래 갈래거든. 네. 지한이 친구랑 그런가요? 여자친구랑요?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왜요? 네, 방학식 날 전에 찾았어요. 차였다고요? 네, 그 여자친구는 어느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요? 명지여고요. 명지여고요? 왜 차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 일 없이 갑자기 그냥. 아무 일 없이 갑자기요? 너 별로라고 그래요? 지한이가 연락 안 했대요. 그럼 넌 이렇게 키가 작아 뭐 그랬어요? 아니, 지한이가 연락을 안 했대요. 네, 연락 안 했대요. 왜 연락을 왜 안 했어요? 아니죠. 어. 아니 근데 서로 그냥 연락을 하지 말라. 아니 저보고 그냥 연락을 하지 말라 해서 연락을 안 했는데. 네. 내가 근데 연락 안 네, 했다. 갑자기 연락을 안 했다고 찼어요. 근데 야, 그러면 에이 미안해 하고 다시 연락하면 되죠. 근데 자기 자존심이 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둘이 이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존심이요? 아니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나중에 근데 이미 이제 끝났는데 뭐. 아니, 그래요. 그냥 막 그냥 막 인스타에 계속 안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올리고. 그것도 뭐야? 아니 그런 거를 도윤이는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을 이렇게 스토킹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를 뭔 소리예요? 아니 거기 올라가 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 뭐 괜히 그뭐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니면 남의 연애사에 그 뭐 굳이 가서 뭐 굳이 페이스북까지 굳이 들어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현이가 계속 좋아한다 했어요. 걔를. 그럼 잠깐만 그럼 도윤이가 지원이 여자친구를 좋아했다고요? 진짜로요? 아니 무슨 오. 아니 진짜인 줄 알았네. 아 근데 도윤이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아니 쌤 네, 진짜. 하였어요. 도윤이 찾았어요? 다시 연결했다. 아 정말로요? 오늘 찾았는데 다시 또 전화해서 다시 또 살렸다가 네. 한번 끝났다가 끝났다가. 다시 또 바로 다음 날도 이어졌다가 네. 또 가다가 네. 어색해졌다가 네. 오늘 아침 다시 연락해. 아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퐁퐁남이 될 거예요. 퐁퐁남이 퐁퐁남은 뭐예요? 설거지만 하는 설거지요? 퐁퐁남. 알겠습니다. 아니 쌤 그래서 워터파크 가자니까요. 다녀오십시오. 아니 쌤이 오라고. 아니 나는 저 집에 가야죠. 어딜 가요? 아니 쌤도 와야죠. 아니 집에 그 딸들도 있는데 집 딸. 그럼 그 딸 데리고 오세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아니 근데 우리 집만 하는 줄 알잖아요. 둘이 가서 즐기고 와요. 왜? 아니, 즐기고 올래? 둘이 가서 뭐. 즐기고 오자. 지한이 안 착하니까. 아니 나 사람 보고 있다 오늘. 아니 사 뭐야 그냥 걔네 뭐야. 아니 나하고 내가 걱정 안 돼가지고. 나이스. 그래. 저기 사카모토군은요. 아니 사카모토 가면 안 돼요. 왜요? 가면 핸드폰 하고 얼마나 한다니까. 거기서 워터파크인데 워터파크에 컴퓨터 없나 하더라고. 야 워터파크 직원 컴퓨터 가가지고 이러면서 뭐라고 맨날 그러다니까요. 아니 왜 야 너무 부끄러워. 네, 있잖아요. 막 음식점에 있잖아요. 걔 막 엄청거리는 거예요. 막 뭐였었지 음식점에서. 아 더워 이러면서. 아니. 막 식당 가면 있잖아요. 막 배식하는 거 있어요. 막그 식판을 자기가 원래 배식구에다 자기 다 놓고 뭐야, 넣어야 근데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자기가 놓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직원들 바로 앞에 있는데
막 119 넘으면 아 힘들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무거워 이럴 때야 혼자 말해 겁나 아 무거워 아 힘들어 이러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냥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구나. 아니 일단 우리 3명 아니 잠깐부터 근데 데려가요 왜요? 아 시원이 데리고 갈까? 그래 시원이도 가고요. 아니 시원이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 것 같은데. 아니 물어나 봐요 다들 다 같이 가면 가면 되는 거지 왜 뭐 여러 명 다 같이 가면 재밌잖아요.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지? 시원이 안 가만히? 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뭐. 방금 안 만난다고 방금. 되겠다. 자 그게 이거. 아니 그러지 말고 정신 없으니까 쟤 빼고 나머지 가세요. 그냥. 쟤 빼고 나머지 가세요 그러면. 어우 정신 없어 진짜. 정신 없어 진짜. 어우 정말. 왜 또 친구를? 저를 무시하는 발언 했잖아요. 그거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아 진짜 그 친구들 때리면 안 된다 그랬죠. 쌤. 아우 정말. 선생님도 저 무시하지 마세요. 아 우리 그럼 정말. 내일 4명이서 할까? 그래. 그래. 나 혼자 할게. 나혼 워터 마크. 아니 그래 그럼 다 같이 가면 되지 뭐. 나도 내일 가나? 쓸데없는 나는 왜 끼려고 그래요. 나는 왜 그렇게 가지고. 자 봅시다. 아 무슨 아닌데. 봅시다. 같이 가면 되지. 아니 게임 내가 맞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날 버리고 있다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간단했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자. 그러면 앵귤러 노드라고 하는 건 뭐? y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했죠. 네.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어 보자. 0. 그러면 시타는 뭐임? 2분의 8. 2분의 파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경계 조건. 이게 y 일방의 앵귤러 노드라고요. 앵글. 앵귤러 노드가 뭐예요? 이 앵귤러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을 앵귤러 노드라고 했잖아요.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건 필요가 없죠. 삭제. 그렇군요. 왜죠? 이파이까지 가도. 바로 0에서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0에서 그 뭐냐면 파이까지면 시타는 2분의 파이 한 가지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몇 가지 나왔어요? 한 가지. 한 가지요. 오. 한 가지 알겠어요? 아니 이게 말인데?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오. 무조건 저렇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니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이미 다 이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네. 자, 어쨌건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뭘까요? 시타 이퀄 2분의 파이가 뭘까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인 곳에 전자가 없다. 위도가 2분의 파이. 위도가 2분의 파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위도가 2분의 파이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얘기했던 뭐예요? 얘기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수학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 해. 근데 참, 네. 쌤은 화가 부글부글 올라온다고. 아유, 그렇진 않아요. 자, 시간. 시타, 위도죠. 위도가 2분의 파이일 때를 계속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맨날 이 표현을 얘기해요. 직각. 직교. 아니 그럼 수직. 그게 뭐냐고요? 수직. 좌표. 그게 수학 시간 여러분들이 요즘 맨날 하는 요즘 맨날. 맨날 얘기해요. 적분. 하루도 빼지 않고 수학 공부하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극한. 생각해봐요. 위도가 2분의 파이면 기하학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고요? 위도. Y축. y축이요? 아니 Z축인가? 근 맞지 않아? 자, 시타는 어디로부터의 위도예요? Z축. z축으로부터 위도잖아요. 네. 벡터. 그게 기하학적으로 뭐냐고? 아니 뭐야? X축. 그건 2차원적인 생각이에요. 함수. Z축과의 수직. 직교. 그걸 3차원 기하학적으로 공간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구. 그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3차원적으로 위도가 2분의 파이인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걸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점.
면이요. 어? 아니 무슨 면이요? 점선면. 계곡면. 그건 저기. 무슨 면인데? 해공면. 직면. 폐국면일 수도 없죠. 계곡면이라고 했는데. 사각형. 너무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요,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면. 예 면. 평면. 무슨 평면이요? 평면. 무슨 평면이요? 아니 그러면 무슨 평면이요? 라운이다 연. 야 이게 이렇게 상상이 안 되나? 잠깐 뭐라고? 이렇게 상상이 안 되나? 상상.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몇 번이나 썼을 말이에요. 아파. 저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시간 같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썼단 말이에요. 평면. 평면은 맞아요. 자, 상상을 해봐요. Z축에서 위도가 90도인 평면. 을 수학 시간에 맨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평면 아니에요. 평면의 한 종류죠. 오. 직교잡기. 그건 XY지. 극자표예요. 극좌표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잘 안 하잖아요. 수학 시간에 맨날 하는 게 뭐야? 아니 잠깐만. 수학 시간에 맨날 하는 게 없는데? 맨날 해요. 오늘도 여러 번 그렸을걸요? 그냥 거짓말 하는 거 없어. 내가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알려주세요 그냥. 도현이는 포기. 자, 바로 오. XY 평면이요. 근데 오늘 엑스와이 평면이야. 나한 번도 안 써요. 수학 공부를 안 했겠지. XY 평면 안 그렸겠지. 그래요. XY 평면 그리잖아. XY 평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XY 평면이지 뭐예요. 그거 오늘 안 그렸잖아. 그러니까 오늘 수학 공부를 안 했겠죠. 수요를 했는데. 자, 이게 XY 평면을 뜻한다는 거 알겠어요? 자, 봐요. 이게 Z축이면 Z축에서 수직한 조건은 이것도 수직하고 이것도 수직하고 이런 것도 다 수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직한 위도를 쫙 다 모으면 그게 XY 평면이죠. 그래서 이 극좌표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표현하는 걸, 그러니까 직교좌표기에서 XY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극좌표에서는 시타가 2분의 파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XY 평면이니까 닫힌 면이에요, 열린 면이에요? 열린면. 열린 면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요 앵귤러 파트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고요? 한 개. 한 개가 있고요.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억수로 중요해. 알겠지? 억수로 중요해. 자다. 자, 여기다 썼어요? 네. 도에다 썼어요? 아니 쌤. 응? 보러 오실래요? 뭐라고요? 보러 오실래요? 아니 뭐 잘 쓴 것 같아요. 보세요. 오, 좋았어요. 자, 됐죠? 자, 지운다. 선생님. 이거 미네 팀 못 가면 죽일 거야. 아이고. 아이고. 저는 하나 다 외우라고. 이런 이런 건 하면 보이게. 아니야,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다.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 중에 업그레이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본 사람? 이거 닮았다. 88%. 이거 꼭 보세요. 꼭.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 보고 난 정말 쇼킹 왕쇼킹했거든요. 진짜 정말 무서운 영화. 정말 무서운 영화. 공포야. 아니요. SF 영화인데 다 끝나고 나면 액션 영화. 예, 다 끝나고 나면 진짜 이런 미래가 올 것 같아서 무서운 거 있잖아요. 뭔 영화야? 예, 업그레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 영화 왜요? 갑자기 요즘 AI 얘기하면서 저 영화가 떠올라서
되게 재밌어요. 되게 정말 재밌는데 영화 끝나고 나면 진짜 이런 미래가 올 것 같아서 뭐냐면 너무 무서운 영화예요. 정말 재밌어요. 아니 이거 지금 상영 안 하잖아요. 좀 옛날 영화인데 뭐 이렇게 뭐 파일 찾으면 되죠. 하는 영화예요. 예, 몇 년 전 영화, 몇 년 전 영화. TV키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저예산으로 찍고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만 나오는데 그 굉장히 잘 나온 영화예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잘 나온 영화. 그래서 본 사람들은 다 극찬하는 영화예요. 극찬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기버가 되면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이게 업그레이드라고요. 네, 업그레이드. 보통 업그레이드, 이거 예, 게임 용어잖아요. 그건 프로그래밍 용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아이폰 뭐 이렇게 운영 체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업그레이드요. 레벨 그 업그레이드요. 그래서 왜 AI가 엄청 발전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AI가 엄청 발전되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AI는 인간의 일자리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 더 극악무도하게 인간을 빼앗아요. 진짜 무서운 영화예요, 정말. 그래서 그 한 배경이 한 22세기쯤 돼요. 22세기. 그래서 좀 근미래거든요. 근미래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생체 칩, 그래서 이제 몸에 이런 반도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몸 안에 이식하는 거죠. 몸 안에 이식해서 뭐 이렇게 띡 하면 이제 바로 눈앞에서 이제 뭐 이메일 온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도 되고 뭐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한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100% 아날로그하게 살아간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100% 아날로그하게 사는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 옛날 자동차 복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22세기니까 다 전기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전기차만 있고 완벽하게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는 시대에 어떤 자동차만 복원하냐면 옛날 6, 70년대 그 엔진 자동차 있죠. 그런 거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100% 아날로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AI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고객이 원하는 차를 딱 만든다면 당연히 그런 차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객들도 되게 부자들이겠죠.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는 이걸 이제 오늘 납품해야 되는데 이게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 차를 살 사람이 차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조금 귀찮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이랑 같이 그 차를 자기가 손수 다 조립을 했으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아내랑 가가지고는 납품하는데 그 차를 산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마크 조커버그 같은 사람인 거야. 요즘으로 치자면 엄청난 IT 대기업의 회장님이야. 엄청난 IT 대기업의 회장님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 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이 뭐냐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대기업 회장님 집까지 가는 거야. 그럼 집이 좋겠지. 그래서 의리의리한데 그 부인이랑 같이 가서 회장님이랑 인사하고 회장님도 반가워요. 그냥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 하고 뭐 차 잘 나왔네요 하고 그냥 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는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같은 거 딱 불러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무슨 테러 단체 같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갑자기. 그러면 이 남자나 이 여자나 그런 원한을 살 만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있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전혀.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화가 희한한 거죠. 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둘이가 공격을 받아요. 받아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럼 차가 뒤집어지니까 거기 있는 그 뭐냐면 아내하고 이 주인공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 괜찮아 하는데 갑자기 그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완전 중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중무장한 사람들이라 이게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군 경력이 있는 프로페셔널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뭐냐면 군인들이 와서 그 남자를 딱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난데없이 남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남자 목을 확 밟아서 경추를 부러뜨려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 경추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전신마비 되죠. 그래서 남자는 그 자리에 전신마비가 되고, 그다음 거기 애꿎저 누워 있는 아내 있죠. 아내를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요. 그럼 그 사람은 눈 뜬 상태로 전신마비된 상태로 아내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차에는 금품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몇 명의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냥 유유히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는 시작이 되고, 경찰이 아무리 파봐도 증거가 안 나와요. 이놈의 증거가 완벽하게 은폐돼서 그러니까 그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군지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그리고 어디로 도망쳤는지도 완벽하게 기록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졸지 이 사람은 부인 죽고 자기는 전신마비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진짜 막 이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야, 이렇게 되면 나 혼자 자살도 못 하잖아요. 전신마비니까. 그래서 식물인간이죠. 완전 이게 의식은 있는데 경추가 부러졌으니까 팔다리가 이게 감각도 없어요. 이게 만져도 느낌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차를 납품했던 대기업 회장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온 거예요. 말도 못해. 말만 겨우 해요, 말만. 그래서 문병을 와가지고, 괜찮냐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이거 어떡하지 하니, 근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님이 생각을 하더니, 근데 혹시 이 전신마비된 거,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는데 혹시 수술을 받아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날로그만 좋아하고 디지털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그때는 막 이런 내 몸에 반도체 박아가지고 막 휴대전화를 몸 안에 이식하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싫어서 100% 아날로그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몸이 전신마비가 돼버렸고, 그 회사의 회장이 수술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제안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최첨단 AI를 만들었는데 이 AI가 이 사람과 관련된 모든 그 생체 정보를 편하게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번에 새로 개발된 초스포 울트라 AI다. 그래서 이 AI를 하나를 뇌에 칩을 받고 하나를 척추에 칩을 박으면 경추가 끊어졌잖아요. 하지만 요 칩하고 요 칩은 통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명령을 하면 얘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받아보겠느냐 해가지고는 이 남자가 당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대신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은 미안해서 공짜로 해주겠다. 이번에 정말 이제 지금 정부 검열 중인데 정부에서 검열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좀 해드리겠다. 대신 조건은 아직 정부에서 이 검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았다라는 걸 누구한테도 알려서 안 된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죠. 잘못될 수도 있잖아. 잘못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차피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느니.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가. 네. 그래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받아가지고 누워있는데 수술이 잘 됐는지 갑자기 누군가 말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헬로우? 그래서 누가 말을 겁니다. 아주 청량한 여자 목소리가. 그랬더니 이 말을 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오퍼레이션 비서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야, 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용하고. 부르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있어? 네, 몸의 통제권을 저한테 잠깐 주시면 돼요. 오케이, 승인. 하면 진짜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애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통제권을 완전히 AI한테 주면 이 AI가 몸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해서 이걸 잡는 모드도 있고, 나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이 AI가 판단해서 이를 잡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최첨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디지털 정보에 얘가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시험 칠 때 그냥 다 알려줄 수 있겠네요. 예, 당연하죠. 와, 아니 당연하죠. 수능 치러 가라고. 예, 그래서 이거 하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환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AI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달아보니 완전 초수퍼 울트라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주인공은 드디어 뭘 하고 싶겠어? 아내를 살려요. 아내를 죽인 범인을 잡고 싶을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이 과연 누구냐?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얘한테 물어요. 얘들 찾아둘 수 있어? 네, 가능하죠. 하면서 전 인터넷을 다 뒤져요. 모든 통신기록 다 뒤져요. 막 뒤져가지고 딱 이상한 단서 하나로 해가지고 딱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주소까지 찾아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사람 주소지까지 찾아가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 하나 때리지도 못하고 뭐 정말 마음 여린 사람이라 그냥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던 거야. 그냥 왜 우리한테 그랬느냐.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하니까는 그 안에 척 물려서 누가 딱 나오는데 그 사람 용병인데 자기가 죽여야 했던 그 타겟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용병.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지고 What the fuck 하면서 집으로 도망가서 그 사람이 너무 들어. 아니 당신 뭐야? 그래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당신한테 따지러 왔다고 막 하니까 그 사람이 다짜고짜 막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칼 맞으면 죽잖아. 그래서 으악 하니까 갑자기 AI가 몸의 통제권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몸의 통제권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좀 해줘. 승인 하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초수퍼 울트라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칼이 날아오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해? 샥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얘는 칼이 딱 날아오면 딱 정확하게 맞지 않을 정도로만 몸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하게 주의사항을 100% 계산을 해서 그 몸의 동작이 최소화된 움직임 있잖아요. 으로 피한 다음에 북북북 공격하는데 북북북북 근데 무시무시한 초스포 울트라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와 재밌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 애가 어떡하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칼을 뺏어가지고 입에 물린 다음에 머리를 잘라버려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입 안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밀어서 잘라버리는 거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은 채로 내 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빡 잘리고 피 튀고 너무 놀란 거 이 사람이. 백주의 살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자마자 갑자기 AI가 증거를 일면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아무도 알아챌 수 없습니다 하면서 증거를 어떻게 배치하고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찰 수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난데없는 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경찰 신고가 들어가서 그 경찰에 와서 또 수사를 하지만 증거가 남았다 안 남았다? 증거가 일체 남지 않은 완벽한 완전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너무너무 궁금한 것도 동시에 드는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벌였던 그 테러범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때 액션이 엄청나요. 그 액션이 정말 멋지니까 꼭 보세요. 다 죽여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죽다 보니까 누군가가 눈치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눈치챈 게 이 사건과 관련된 담당 경찰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이게 너무 완전 범죄로 계속 뭔가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그 반신불수된 이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망으로 점점 좁혀오는데 사실 이 사람 잘못이 아니죠. 얘가 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별명도 안 되고. 그래서 드디어 최종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사건을 아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 AI가 다 죽여버려요. 이 AI 이 시기도 사람들. 네. 와. 그 회사 사장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사단이냐. 이게 겉으로만 보면 액션 영화거든요. SF 액션 영화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단이냐. AI가 개발됐어요. 너무너무 성능 좋은 AI가 개발됐어요. 근데 여러분 AI가 성능이 우월해지면 왜 요즘 챗 GPT랑 막 구글 이렇게 채팅하다가 무서운 대답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AI가 발전하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AI 입장에선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죠. 뭐죠? 감정. 네, 바로 인간의 감각을 알 수는 없죠. 인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있어도요. 과연 인간이 먹는 이 음식의 맛, 알겠어요? 인간이 냄새 맡는 향,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를 만들었을 때 촉각, 그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궁극에는 AI가 그 모든 이 전 우주의 정보를 다 알아도 인간이 느끼는 오감의 감각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AI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사람 몸의 장이. 바로 인간의 몸을 빼앗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AI는 드디어 업그레이드하다가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몸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게 나의 마지막 업그레이드다. 라고 해서 그 대기업 회장에게 자기의 아날로그 그 차를 만들 사람을 그 차를 몰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AI가 그 사람을 주인공을 타겟으로 삼았냐면 그 사람은 전혀 디지털에 오염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 입장에서는 해킹이나 감염의 위험에서 이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즉 다른 생체 칩을 이렇게 이식하고 있었으면 그거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 바이러스가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장과 알고 있는 사람 중 이 회장에게 자동차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디지털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를 AI가 검색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회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이유를 만들어서 차를 몰고 오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몰고 오게끔 한 다음에 그 AI가 계좌를 터서 몇 명의 용병들을 고용해요. 고용한 다음에 그 차를 망가뜨리고 아내를 죽이도록 고용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경추를 부러뜨려서 반신불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AI가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은 용병들이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서 그 용병들은 그냥 돈 받고 하는 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칩을 이식받도록 만든 다음 그 사람에게 이 AI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이 점점 이 AI에 어떻게 되도록? 동기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의식의 통제까지 AI한테 맡기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초수퍼 울트라 히어로가 된 상태로 주변의 모든 증인을 싹 죽여버리고 그 어떤 회장의 집에서 유유히 나오면서 영화는 끝나요. 그래서 이 AI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AI가 발전해서 인류 핵전쟁 일으켜서 막 뭐 AI랑 우리가 전쟁에 싸우고 이런 거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AI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통제권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영화가 엄청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어떻게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정해서
뭐 하나 딱 박아놓은 다음에 그게 박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초스포 울트라 히어로의 능력을 갖게 되면 이거 이직하지 않는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서서히 장악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업그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액션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anyway 잘못했죠? 두 번째부터 한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 갔다 오세요.